VPC에 대한 소개도 하고요. 거기에 앞서 AWS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WS의 네트워크는요, 여러분들 많이들 아마 아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뻗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넓게 퍼져 있는 네트워크들을 1차적으로 리전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이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AWS가 서비스되고 있는 국가 혹은 도시 단위의 지역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33개의 리전이 지금 서비스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성장을 해가지고 빅테크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AWS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여러 개의 리전들을 한데 엮어서 글로벌 서비스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만들건 간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리전 어느 한 지역의 네트워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리전에 배포되어 있는 네트워크 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장애 상황을 줄여볼 수 있는 그런 멀티 리전 아키텍처도 함께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리전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단위로도 나뉘게 됩니다. 이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vailability Zone 해서 줄여서 AZ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 가용 영역은 단일 리전 안에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용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한 리전 안에서 장애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지금 4개의 가용 영역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이제 가용 영역이 나뉘어져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B 가용 영역에 장애가 났다라고 하면은 B 가용 영역에 있는 리소스들은 뭐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웹 서비스가 A, B, C, D 가용 영역 4군데에 적절히 분산을 해서 구성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B 가용 영역이 장애가 났다고 하더라도 A, C, D 가용 영역에 우리의 웹 서비스가 아직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건강하게 자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용 영역에 접근을 해서 서비스를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플로우로 장애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용 영역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VPC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은, VPC는 Virtual Private Clou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은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뭐 딱딱하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가상 공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은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공유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런 공유기들이 클라우드 안에 각각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공유기 안에서 내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기 위한 자원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EC2 인스턴스가 있을 거고, 혹은 우리가 배울 RDS, 여러 가지 이 자원들을 생성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을 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뭐 인터넷이 있겠죠. 그러면은 바깥에는 인터넷이 있긴 하겠지만 AWS 안에서는, 그 특정 리전 안에서는 VPC가 이렇게 하나 있고, VPC 안에 여러 개의 서브넷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웹 서비스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를 하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소개를 드리자면은, VPC와 인터넷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문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외부 네트워크, 특히나 인터넷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게이트웨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과 통신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이따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VPC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그 VPC 자체가 있습니다.
아까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지금 소개하는 VPC는 가상 공유기 그 자체,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공유기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만들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의 VPC는 하나의 AWS 서비스 리전에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VPC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과 도쿄 리전에 걸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초반에 소개를 했던 멀티 리전 아키텍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VPC 망들을 서로 AWS 상에서 엮어서 뭐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지만 기본적으로 VPC 자체는 AWS의 서비스 리전에 종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전 안, 아까 전에 그림을 다시 보면은 리전 안에 VPC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은 비단 뭐 VPC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노드가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버텍스와 엣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노드 U가 각각의 노드 혹은 뭐 버텍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느 길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찾기 알고리즘과 비슷한 거죠. 최소 비용으로 가기 위해서만 경로는 어떻게 타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V노드로 가고 싶어요. V노드로 가고 싶으면 당연히 U와 V가 연결되어 있는 이 길로 이제 가면 될 거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W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가야 할 길은 이렇게 뭐 전체 길은 여기가 되겠죠. 최소 비용으로 간다라고 하면. 대신에 제일 먼저 가야 될 길은 여기가 되겠죠. U와 X로 연결되어 있는 이 길로 가야 되겠는데, 이래서 나머지 목적지들도 이렇게 가야 할 첫 번째로 가야 하는 이런 관문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딱 이런 그 모양새로 가게 됩니다. 내 목적지 IP를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타야 하는 길 어느 길인지, 그리고 그 길들을 연속적으로 찾아가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거기에 라우팅 테이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은 뒤에 또 활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서브넷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내부의 네트워크인데, 이렇게 큰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들을 작은 단위로 또 쪼개가지고 서브넷이라고 하는 단위로 또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브넷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트래픽이 더 짧은 거리로 이동 가능하도록 이제 해주는 게 있는데, 큰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다른 이 네트워크 장비들을 엮게 된다라고 하면은 길을 찾아야 되는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광역자치단체라는 서브넷으로 좀 잘게 자른다라고 하면은 어느 길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전라도를 간다라고 했을 때 서울이라고 하는 서브넷에서 충청도라는 서브넷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라는 서브넷을 통해서 가면 되겠죠. 이 말인즉슨 좀 더 길찾기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서 돈다라고 하면 그 서울 안에서 길찾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WS에서는 서브넷은 서로 다른 가용 영역 AZ에 분산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퍼블릭 서브넷은 VPC 외부에서 트래픽이 도달 가능한 서브넷을 의미하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말 그대로 VPC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VPC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서브넷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게 완전하게 프라이빗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외부에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프라이빗 서브넷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나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거는 뭐 굳이 얘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좀 약간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은 이렇게 관건의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이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이 세상의 모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관건으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1번 서브넷과 2번 서브넷은 지금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치가 되어 있다. 이러면은 퍼블릭 서브넷인 거고요. 3번 서브넷의 경우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와의 접점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 서브넷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안적인 요소로 나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클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인데, 이 나클이라고 하는 것은 VPC 전반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VPC 경계를 오고 가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1차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킹이라든지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트래픽들이 어디서 오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나클을 통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보안 장치로는 보안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보안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나클이 VPC 경계에 배치가 되어서 방어선을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안 그룹은 VPC 안팎을 오고 가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가상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팎에는 인터넷에서 드나드는 트래픽도 모두 포함되고 VPC 안에서 오고 가는 트래픽도 모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안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VPC 안에 서로 다른 인스턴스들이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보안 그룹을 통해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트래픽이 막혀 있습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VPC 안의 인스턴스들도 서로 통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안 그룹을 적용해 주고요. 혹은 개별 인스턴스들이 인터넷을 오고 갈 때, 트래픽이 오고 가는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클에서는 허용이 되어 있지만 개별 인스턴스 레벨에서는 특정 IP로만 접근을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방어선이 나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차 방어선, 마지막 방어선이 바로 보안 그룹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EC2 인스턴스 안에다가 또 보안 관련 툴을 설치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AWS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보안 조치들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드렸던 VPC와 VPC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